어느 정도 아시죠? 요즘 표구나 됐는데요. 그래요. 그럼 얼마 되는가 물어봐요. 전 돈이 한 80만? 국외선 됐어요. 그러거든요. 그럼 싸는 사람 못해요. 못 사는 나 어느 분이 유튜브는 봤는데 못 사는 사람 배고파서 한다? No. 그건 거짓말이에요. 불순물이 섞은 거는 참 하고 난 뒤에 머리가 아프다던가 참 이상한 증세가 많거든요. 그는 사회주의? 아니죠. 자본주의예요. 이제는 다 무늬만 자본주의예요. 사회주의지. 아, 당연하죠. 도박 같은 삶을 그렇죠. 살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맞아요. 여기서 정확히 좀 잘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한국에서 이 약은 정말 혐오 대상이거든요. 근데 당연하죠. 북한에서는 정말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뭐 그렇게 혐오 대상은 아니에요. 혐오 대상 북한에서는? 아니고 그렇게 혐오하고 막 이러진 않지만 딱 쓰는 사람을 보면 알아요. 아, 저거 딱 탕제구나, 빙탕제로구나. 눈동자부터 다르거든요. 말투도 달라요. 딱 보면 알아요. 근데 그걸 허물없이 말해요. 아, 저건 탕제네. 그렇게 허물없이 말해도 뭐 그렇게 막 여기서처럼 중어마에 막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 사회 자체가 네. 도덕과 윤리가 없으니까. 없지 않아요. 맞아요. 그게 다 네. 깨진 사회라 네.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센터라든지 너 없죠. 이런 거 상상도 못하니까. 그건 뭐 그런 게 없죠. 당연히 불법이 판치는 당국이다 그렇죠. 보니까 당연하죠. 그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하고 쓰고. 비법이란 건 알죠. 네. 불법이라는 건 알지만 그걸 안 하면 뭐 어떻게 사나? 뭐 그건 뭐 그렇대서 정부에서 뭐 내가 일한다 돈 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고 말았죠. 뭐 어떤 사람들이 구람당 돈인데 그건 다 역시 여기로 말하면 공무원들, 장사꾼들, 권력 있는 사람. 당연하죠.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편보다도 북한 사람들이 제일 실용적으로 좋아하는 게 빙두거든요. 근데 빙두도 저희가 함흥에서 오는 1등급하고 뺑급이라고 말하는데 그거하고 청진에서 직접 사용하는 이는 개인들이 많이 제조해요. 개인들이 제조하는 제조물이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돈 없는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계속 돈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간 책임자들인데요. 기간 책임자라는 게 알다시피 북한은 지금도 역시 직장이 돌아가진 않아요. 잘 돌아가지 않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제지공장 지배인이다. 정리공장 아시죠? 대형단 정리공장, 북한 제지공장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제지공장 지배인이다 하면 제지공장이 계속 돌아가진 않아요. 전기가 계속 끊기기 때문에. 그러면 내 종업원이 100명이다 하면 100명 중 한 15명 정도는 수익금조예요. 수익금이란 돈벌이조라는 말이에요. 그럼 15명은 돈벌이조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무렇게나 나가서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한 달에 그 사람들이 뭐 나는 7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돈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매달 내는 수익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이 운영이 돼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결국은 수익금조로 나간 그 사람들이 이용해서 결국은 돈이 그 직장이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집애들도 매번 우리한테 돈 주진 않아요. 근데 저희들도 단골 있거든요. 못 사는 사람 인도를 못 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배고파서 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는데 집애들도 어떨 때 못 갖고 와요. 못 갖고 와서 빈손에 와서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단골이기 때문에 줘야 돼요. 그래서 한 7번 줘요. 8번 이렇게 딱 책에다 적어냈다가 다음번에는 말해요. 집애 동지 어느 정도 아시죠? 요즘 표구나 됐는데요. 그래요. 그럼 얼마 되는가 물어봐요. 전 돈이 한 80만? 국외선 됐어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알겠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 대책이 뭐겠어요? 다음번에는 자전거, 북한 아시잖아요. 자전거, 핸드폰, 손전화, 따구다. 이게 다 돈이라는 거 아시죠? 않아요? 그럼 떠고 와서 이번에는 뭐 따구다 놓고 가든 아니면 자전거 딱 놓고 가요. 담보물로? 자전거 놓고 가요. 그럼 자기는 딱 가서 말해요. 와이프한테 가서 자전거 잊어먹었다 하면 되거든요. 북한은 다 뚝바이예요. 도둑질한다. 이거가 다 도둑질하고 저거가 다 도둑질한다 소리예요. 자전거 딱 놓고 가고 끝나요. 그럼 난 그 자전거 가져다 보고 말해요. 이거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좀 타서 한 40만 값밖에 안 돼요. 나머지 보충하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난 저를 보고 왜 못하는가나 보안서도 같아요. 내가 직접 마약을 한다고 딱 판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우리 집에 왕래는 심하지만 나는 마약을 판매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왜 그런가 하면요. 따구다 심도 팔고 자전거도 뚝바이 친 거 판매하고 하기 때문에 딱 보면 자전거도 좀 많이 중고품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 저 자전거를 막 섞어요. 뚝바이 치운 자전거들을. 그렇기 때문에 날 딱 보면 마약을 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왕래가 심해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팔고 나면 뭐 다음번에는 뭐 노트북도 괜찮은데 노트북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핸드폰 넣고 간다. 그럼 심하고 우리가 기계에 분리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세상에.
못 사는 사람 못해요. 못 사는 나 어느 분이 유튜브 하는 거 봤는데 못 사는 사람 배고파서 한다? No.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의료가 약하기 때문에 의료 쪽으로 이제 쓰기 위해서 어떤 그 마취제 이런 게 없으니까 아니 마취제 있어요. 진통제 거짓말이에요. 이런 것 진통제 있어요. 북한도 중국에서 이야기 다 들어거든요. 근데 가짜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이야기? 중국에서 들어오는 약들이 가짜가 많으니까 마취제는 의료로 이제 의료 대용으로 많이 무지하게 사용을 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료 대용으로 저한테 와요. 어떤 경우 오는가 하면요. 저도 의료 대용으로 줘봤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한국 분들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빙두를 북한에서는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여기 뇌출혈을 오면 이렇게 반풍을 못 쓸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오셔요. 나이 든 분들이. 뇌출혈이 와서 그러는데 약을 좀 구할 수 있을까라고 문의하셔요. 이제처럼 그 빙두를.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일 경우는 우리가 진짜 이렇게 짠 물을 섞지 않아요. 근데 진짜 100% 순 제 한도급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아픈 환자가 쓸 거기 때문에 그때는 줘요. 왜냐하면 B급, C급을 안 섞거든요. 그러면 마비가 어느 정도 풀려요. 그걸 쓰면? 네네. 왜 그런가 하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암 환자들이 북한에서 그게 있어요. 애기 똥풀 아시죠? 애기 똥풀도 도약도 아주 작게 사용하면 뭐예요? 보약이거든요. 우리 쌀밥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 원리나 같아요. 쌀밥 많이 먹으면 살이 찌죠. 살이 쪄서 이게 우리가 탄수화물도 먹어야 되지만 많이 먹으면 안 좋고 설탕도 조금은 먹어야 되지만 많이 먹으면 안 좋듯이 이것도 우리가 그냥 쓰면 어째요? 안 좋듯이 이것도 약처럼 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게 좋다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 쓸 사람이 와서 물어봐요. 약을. 우리가 수술할 때 맞는 머리핀 있잖아요. 머리핀도 이거 어때요? 과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좋잖아요. 근데 그 머리핀을 수술할 때 반드시 맞아야 되잖아요. 고통을 줄여주잖아요. 그거 없이 우리 수술을 못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기분 좋겠다? 하니까 맞으니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나 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진짜 아픈 사람이 왔다, 뇌출혈이 와서 필요하다고 오면 불순물을 안 섞어요. 불순물이라는 게 우리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제조했을 때는 사람당 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지막 공정을 안 걸쳐요. 그러면 불순물이 섞인 거는 참 하고 난 뒤에 머리가 아프다던가 참 이상한 증세가 많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전문 쓰는 탕제들한테는 줘도 약 쓰는 사람에게는 안 주거든요. 약을로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약을로 판매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유통이 어디서부터 들어와요? 함흥에서 들어오죠. 우리 함흥은 국가과학원에서 생산하는데 이게 국가 어디라고요? 국가과학원, 함흥 국가과학분원에서 전 받아요. 국가과학분원? 과학분원이 있어요. 저는 군대들한테서 직접 받거든요. 군대들이 직접 싸줘요. 거기에서 제가 받아오거든요. 여기서 뭐 옛날처럼 뭐 북한도 이게 다이전 짐 포장이 돼서 완포장이 딱딱 뭐 사람이 차에 타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여기서처럼 같아요. 택배가 딱 짐이 실어다 주듯이 거기도 그렇게 실어다 주거든요. 전화를 딱 하면 쳐서 사람 주면서 내리라 올라라 하는 것도 이제는 없어요. 뇌물 주면 다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전화하면 차가에 기사에 운전수에 저도 차장 이렇게 하주도 해봤거든요. 차 하주. 차를 산 주인이란 말이에요. 차를 산 주인이 뒤에는 내가 주문받은 짐을 다 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평양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고 해상까지도 왕복으로 딱 하주만 타면 돼요. 기사에다 하주. 저는 고난이 대단히 많아요. 큰 트럭에다 다 짐을 실었고 왔잖아요. 초소에 오면 증명서 검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짐을 다 파야 되잖아요. 원래 옛날처럼 하려면 일일이. 근데 일일이 보자면 시간이 걸려요. 그 사람들 이건 꼭 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전에 숙제를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숙제비가 뭐예요? 초소마다 통과하면 뇌물인 거죠. 아, 뇌물. 초소마다 엄청 많잖아요. 저도 처음 듣는 단어. 네네.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근데 매 초소마다 숙제가 다른 거예요. 숙제라는 게 달러 몇 장일 수, 10장일 수도 있고, 비 10,000원일 수도 있고, 비 1,000원일 수 있고, 그건 다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담배 무슨 10벌이라던가. 그래서 그걸 딱 해주면 초소 다 무사 통과예요. 근데 초소 많잖아요. 초소 숙제비를 줘요. 근데 숙제비를 내가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식품만 실었다. 근데 식품 가지고 숙제비를 물고는 떨어질까요? 북한에서 하라는 식품만 싣고 들어오면 그 우려랑 평성에서 들어오는 우려거든요. 그 우려를 해상까지, 그 다음에 평성에서 만든 걸 우리 한북도까지 이것만 싣고 들어와가지고는 숙제, 간에가 물은 뇌물만 물어주고 나면 떨어지는 게 없다 그 말인 거예요. 하주가 먹을 돈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거 그러니까 거기다가 마약 아니면 동 이런 걸 밑에 쫙 깔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처서에서 뇌물 받는 그 사람들은 모를까요? 알아요. 알기 때문에 자기네도 숙제를 주는 거예요. 뇌물 받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함흥에서부터 갖고 그렇죠. 들어왔다 이거군요. 또 막 예,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해 안 돼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럴 수 북한은 있겠어요. 사적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고 시장 맞아요. 경제가 합법화가 맞아요. 아닌데 이제처럼 언니가 막 차로 장사를 했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저도 듣다 보니까 이해되는 게 못하게 만들어 놨지만 뇌물을 주면 다 가능한 사회인데 그게 또 이제 불법으로 잡히게 되면은 다 무상 몰수 당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발이 된다는 정말 거죠. 안 좋은 사람은 걸리면 이제 우리 삼촌처럼 그렇게 죽이자면 죽이는 거죠.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겪었잖아요. 이제는 북한 사람들이 제보고인들은 그래요. 북한은 사회주의 아니죠. 자본주의예요. 이제는 다 무늬만 자본주의예요. 사회주의지. 아, 당연하죠. 겉만 흉내만 사회주의지 안에 내부는 좀 다 자본주의예요. 제가 마약을 판매할 때 그런 실례를 한번 봤어요. 제가 마약을 판매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 대상하게 되잖아요. 북한에 있을 때. 근데 제가 참 잘하는 오빠인데 그 오빠가 정말 삥들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너무 과도하게 삥들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 누나를 죽이는 걸 봤거든요. 덕길로. 참 북한은 그런 실례가 참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저게 각성제다 보니까 너무 각성이 되고 잠자지 못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제가 오기 전까지 사건이 해명되지 못했어요. 네, 그 사건 당시에 제가 그냥 19년도 얘기로 왔는데요. 참 그 누나도 좋았고 그 오빠도 괜찮았는데 마지막에 이게 나가가지고 그걸 보면서 제가 더 여기에 몰입하기도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이게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데서도 마약에 대한 마약이라는 게 딱 술보다도 더 딱 마셨을 때 도파민이 활성화되면서 참 기분이라게 묘해지거든요. 마약이라는 게 저희가 그래요. 우리가 맛을 딱 봐야만이 여기 어느 정도라는 걸 좀 알기 때문에 마약의 깊이를 그렇잖아요. 의사들도 같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도파민은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한 번 빠지면 진짜 그 구렁텅이에서 나오기가 힘든 거거든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심각하게 이 약들이 다 퍼져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는 예전에는 그거를 하는 이제 생계 수단의 하나의 장사로 했지만 이제는 이거를 좀 전공을 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제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학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중독 상담 심리학과. 어때요? 해보니까? 어렵죠. 심리학과라는 게 심리가 어렵잖아요. 그 중독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겠네요. 그렇죠. 중독은 마약만 다루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마약이 기본이고요. 우선 첫째. 그리고 뭐 중독이 마약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게임 중독. 뭐 그다음에 전혀 북한에서 생각지 않던 술, 알코올, 네, 그것도 다 중독에 들어가다 그렇죠. 보니까 참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담배 중독, 그렇죠. 뭐 다 있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많이 배우시는군요. 그렇죠. 제가 아는 거 저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북한에서 한 번만치 마약을 다룬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하고 제가 한국에 와서 좀 더 배워가지고 네, 그거 같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합해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에 진짜 많은 분들이 마약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좀 혹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젊은 분들이 특히 20대, 30대 세대에 좀 마약에 대한 이런 이미지를 심각성을 알려주고 좀 또 혹간 또 그런 중독이 왔다고 해도 또 가능성은 있거든요. 벗어날 수 네,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참 더 전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더 전 우리 민주주의 국가를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데 이바지할까 싶은 마음에서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멀지 않은 날에 통일이 될 것 같거든요. 우리 남과 북이 또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일되면 제가 반드시 우리 고향 땅에 가서 그 아팠던 사람들 또 모르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정말 제가 여기서 배운 우리 대한민국에서 배운 이 저희 지식까지 저고나와 배운 지식까지 그분들한테 가서 마약에 대한 이 안 좋은 이미지에 대해서 정말 네, 알려주고 네, 정말 어떡할까요? 조금나마 기여하고 싶은 이런 마음에서 제가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고향 땅에 가서 한몫하고 싶어요. 네. 아유, 참 또 이런 얘기는 여러분 처음 들으시죠? 참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한 분 대한민국으로 오신 탈북민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를 이런 대목에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몰라서 했지만 이제는 물론 뭐 그게 나쁘다는 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알겠죠. 그렇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회다 보니까 이제처럼 저렇게 지금 막 정말 무한지경까지 떨어져 버렸는데, 또 우리 은희 언니가 지난날의 삶과는 전혀 반대로 이제는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전공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솔직한 이야기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앞으로는 삼가해 주세요. 제가 감사합니다. 예, 그럼.